네, 오늘 이제 10월의 마지막 날이었는데 10월 달이 조금 정말 시장이 이상했죠. 10월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10월 달에 상당히 진짜 변수도 많았고 종목들의 움직임도 거칠었고 또 시장에 충격을 주는 종목들도 많이 나왔고 진짜 HLB처럼 개인 투자자들을 다 어떤 반대 매매나 어떤 모든 걸 다 망가뜨려 놓고 다시 그거를 음, 원위치 이상 시켜놓는 종목들도 생겼고 정말 말 많고 탈 많던 한 달이었습니다. 근데 이 한 달, 10월 달 작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년 전. 1년 전에 10월 어땠어요? 1년 전 10월. 2019년, 아니 2018년도 1월에 코스닥이 900포인트를 정말 최근 10년상 처음으로 넘어가 놓고 보시면 이때 넘어가 놓고 개인 투자자들 100만 계좌 이상 늘어났고 정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 위에서 주식이 이렇게 날아가고 1000포인트 막 갈 것 같으니까 정말 여기 거래 대금만 딱 거래량만 보셔도 딱 아시겠죠? 정말 많은 개인 자금이 유입이 됐었어요. 고점에서. 진짜 저기서 주식 시작하신 분들이 가장 많았을 거고. 근데 그때부터 10월 지금 딱 1년 전 정확히 10월 30일 30까지 최저점을 찍었었어요. 그쵸? 1년 전까지 거의 뭐 대폭락이 나왔던 거죠. 932에서 600까지 왔다는 건 진짜 말 다 한 거니까. 그죠? 시장이 30% 이상 이거 뭐야? 얼마야? 이거 932에서 600이면 얼마죠? 시장 전체가 30% 정도 하락한 거잖아요. 그러면 종목들은 평균적으로 2배, 60%까지 하락합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작년 10월 달엔 저랬어요. 작년 10월 달에 되돌아가서 생각해 보시면 정말 끔찍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1월 달에 그러고 나서 정말 1월 달에 많은 종목들을 또 어느 정도 만회를 다 해놓고 이때는 좀 폭발적이었고 근데 그게 또 금방 여름 때 미중 무역 전쟁과 이때는 또 이제 일본과 무역 전쟁을 하면서 10월 달에 악몽을 한 번 더 본 거잖아요. 자, 이게 두 번이나 나왔네요. 그러면서 어떻게 1년이 지나간 거예요. 폭락을 보고. 그런데 시장 위치는 어디죠? 아직도 그 10월 폭락 위치를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 이날이 지금 정확히 10월 30일, 요게 10월 30일이잖아요. 최저점 찍은 날.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갈 길이 멀어요. 갈 길이 먼데 불안하죠. 왜? 두 번이나 저런 폭락을 봤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장이 불안하도록 만들고 있어요. 너무 불안해요. 너무 불안정합니다. 상한가 갔던 것도 막 쏟아내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3일 전에 3일 전에는 뭐 피레침 종목들 막 급등 나왔다가 막 다시 다 원위치 시켜놓고 이런 것들 진짜 많이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어제는 뭐예요? 무슨 뭐 아침에 상 찍어놓고 막 다시 풀리고 다시 들어갔다가 막 난리치고 이거 YJ M게임즈 같은 스타일들. 물론 내용에 따라 움직인 거지만 요새 상한가 들어가면 안심할 수가 없어요. 상을 들어가도 다 풀리는 게 부지기수입니다. 정말 많아요. 아침에 특히 상 들어간 거. 아침에 상한가 들어갔던 거 죄다 풀립니다. 보통. 거의 요즘은. 오늘도 내추럴 엔도텍 상 들어갔던 거 14%로 마감했고 막판에 또 현성바이탈이 또 들어갔다가 풀리고 너무 많아요. BT1도 뭐 거의 그냥 상 붙여서 풀렸고 또 풀린 거 뭐야 막판에. 잠깐만 오늘 풀린 게 몇 개나 되나? 풀린 게 네 종목이 풀렸어요. 젠백스 지오도 상한가 갔다가 풀리고 네 종목이나 풀렸네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예전 같으면은 상한가 가면은 다음 갭상을 생각을 하고 편안하게 있는 편이 많았는데 요즘은 그냥 상한가 가면은 차라리 반이라도 다 매도를 하는 게 더 편해요. 요새는 마음이.
참 시장이 많이 패턴이 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라는 걸 많이 느끼고요. 그러나 이렇게 변화가 생길 때 어떤 시장에 큰 변화가 있기 전에 보통 이런 게 많이 생깁니다. 어떤 패턴이 변해요. 그리고 개인 투자들 혼동이 생깁니다. 책에서 배웠던 것들이 안 맞고 옛날에 했던 게 안 맞고 맞질 않아. 혼동이 생겨요. 혼동이 생기면서 욕심이 화를 부르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하여튼 지금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뭔가.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도 갈 길은 멀었는데 이성적으로는 갈 길을 멀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뭔가 자꾸만 주식을 끈을 놓고 싶어지게 만드는 뭐 그런 상황들입니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계속 강조를 해드리는 건데 좀 더 개인 투자들이 관둬야 돼요. 역설적으로 그만두실 분들은 오히려 많이 그만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장이 가요. 원래 지금까지 주식의 역사가 그래요. 개인 투자들이 포기를 많이 해줘야 시장은 그걸 딛고 또 올라옵니다. 참 신기해요. 그리고 개인 투자들이 많이 진입하면 거기서부터 꺾여요. 지금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저는 조금 개인 투자들이 많이 이탈했으면 사실 좋겠습니다. 물론 제 회원님들 말고요. 붙어 계시고 지금 시장 시가총액을 계속 일정하게 만들잖아요. 약간 제가 표현하는 말은 반 골디락스거든요. 반 골디락스. 골디락스 장세는 선진국 증시에서 많이 나옵니다. 계속 우상향하는 거. 중간중간 출렁임이 있을 뿐이지 전체적으로 천천히 정말 미지근하게 폭등도 없고 폭락도 없는 뭐 이런 상태를 오랜 기간 지속하는 게 골디락스 장세예요. 근데 지금은 약간 반 골디락스성 장세. 사실상 편안해 보이지만 안으로 들여다보면 너무나 거친 종목들을 진짜 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뭐 그런 상황이 많이 펼쳐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제가 볼 때 약간 두고 한 달 후가 더 나을 것이고 두고 세 달 후가 더 나을 거다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작은 변동성에 조금 위축되시고 겁먹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종목을 갖고 계시다면요.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막판에 조금 코스닥이 좀 흔들렸어요. 워낙 그냥 불안한 장세였는데 뭐 HLB가 크게 요동을 치진 않았습니다. 오늘 거래 대금은 좀 줄였지만 근데 HLB가 떨어지는 폭이 적었고 움직임이 오히려 반등을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떨어졌어요. 그럼 뭐예요? 다른 종목들은 HLB 시가총액 하락을 능가하는 어떤 것들이 자꾸 떨어졌다는 거죠. 막판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1.2% 떨어진 것도 있지만 그거 말고 정말 많은 종목들이 마지막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약간 말일 특성이 조금 난 겁니다. 보통 30일 마지막 날은요. 그 전까지 시장이 좀 좋지 않았으면 윈도우 드레싱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어요. 그 포트폴리오 증권사나 어떤 이제 포트 관리를 하는 쪽에서 마지막 성적을 좋게 보이기 위해 포장하는 겁니다. 무리하게 그냥 돈을 써가지고 일단 종가를 좀 높여놓는 오후장에. 그래서 예를 들어 마이너스 5%였던 종목을 마이너스 3%로 줄인다든가 억지로. 약간 이런 게 이제 윈도우 드레싱 효과인데 지금 10월장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전체적인 시가총액이 올라갔잖아요. 대형주의 힘이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굳이 윈도우 드레싱 효과를 보일 필요가 없는 거죠. 더 굳이 포장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이번 성적은 좋았으니까. 대형주 중심으로 매매를 하는 기관 투자자들의 성적은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윈도우 드레싱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차익 실현을 해서 확정을 지어 놓으면서 끝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오늘 오후는 마지막 날 아예 확정을 지으려는 현금화 시키려는 확정 수익 실현이 조금 나온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개인 매도 포지션으로 우세했던 시장이지만 막판에는 막판에 개인들이 조금 매도량을 좀 줄였단 말이죠. 보시면 지금 끌어올려 보내드릴게요. 이거 왜 안 끌어지냐? 보시면 이게 주황선이에요. 주황선.
주황선이 개인입니다. 코스피 개인들이 막판에 매도를 쭉 하다가 좀 줄이면서 끝났어요. 그 개인들이 줄였다는 것은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반대로 개인들이 매도를 줄였다는 것, 즉 매수했다는 것은 외국인 기관들이 매도했다는 거죠. 외국인 기관들이 차익 실현이 좀 있었다는 겁니다. 파란 선, 초록색 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좀 복잡한가요? 여기 지수를 좀 빼고 볼까요? 주황선 개인들이 막판에 좀 사들이고 나머지 좀 차익 실현. 그러니까 지금 굵직한 메이저 자금들은 메이저 자금 쪽에서 운영하는 것 쪽에서는 막판 차익 실현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나가고 안 돌아오나요? 아니 돌아올 겁니다. 언제 돌아와요? 당장 내일이어도 돌아옵니다. 왜? 월말에 차익 실현했던 거는 다시 주식 또 들어와야죠. 약간 방금 말씀드렸던 윈도우 드레싱의 반대 개념 정도. 어떻게 보면 그것도 윈도우 드레싱이지 보면. 현금화 최종 수익 실현한 거니까 하면서 뺀 거니까 현금화를 좀 시켜준 거니까. 물론 뭐 다른 불안 요소에 의해서 그냥 팔았을 수도 있는데 보통 말일에는 윈도우 드레싱이 괜히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물도 좀 막판에 좀 쏟아졌던 것도 뭐 그런 영향 같이 미쳐준 거고. 어쨌든 오늘 아침에는 밤 사이에 중요했던 결과들이 나왔잖아요. FOMC의 금리 인하, 미국 기준금리 인하 결정됐고, 그 다음에 애플 등 반도체 실적들 괜찮게 나왔죠. 각종 지표들이 괜찮게 나왔어요. 금리도 인하됐고, 그러면서 미국 증시 실내에서 아펙 회의 안 한다고 해도 상관없이 올라갔잖아요. 그거는 뭐 대안책이 나오겠지만. 어쨌든 시장은 점점 더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들 혼동을 주고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구간이니까 좀 침착하게 좀 더 멀리 보는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뭐 종목들을 제가 끌고 가는 것들이 좀 있어요. 뭐 손실인 것도 끌고 가고 수익인 것도 끌고 가고 하는 게 좀 있는데 수익인 거 끌고 가는 거를 거의 잘 못하세요. 오히려 손실인 거 끌고 가는 걸 더 잘하세요. 왜냐면 반등 노려서 팔고 싶으니까 손실 보기 싫으니까. 근데 수익인 걸 계속 끌고 가는 연습을 좀 더 하세요. 지금은 그게 어려우시더라도 제가 계속 홀딩하시라 하는 것들은 지금 뭐 4, 50% 수익이 난 50%대 수익이 난 이런 종목들 필룩스 같은 것도 그냥 끌고 가시라 남은 거 끌고 가시라는 거는 앞으로 그런 것들이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선주들 끌고 가는 거 정말 연습 안 돼 있으면 나중에 힘들어요. 이것보다 훨씬 큰 변동성이 주어질 겁니다. 바닥에서부터 대선주를 진짜 노려가지고 매매하는 거 100%, 200%, 300% 봐야 될 거 아니에요. 5년마다 한 번 오는 건데. 그거 내년 중순 말 정도부터는 그게 필요하니까 지금부터 연습해 두셔야 돼요. 지금부터 연습해 두시고 그래야 그런 것들로 한번 묵직하게 한번 먹어봐야 내가 지금까지 짜잘한 거 이랬던 거 한 방에 복구될 수 있어요. 제가 한방 성향을 좋아하지는 않는데 대선주는 한 방 생각하셔도 됩니다. 다만 몰빵은 안 돼요. 제가 그건 다 제어해 드릴 거예요. 저는 맥스 30%라고 생각하고 몰빵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몰빵하지 않더라도 굵직하게. 왜냐면 5% 10%로 샀던 거 어느 정도 손실은 진짜 대선주에서 다 메꿀 수가 있거든요. 대선주 아니더라도 제가 최근에 지금 500 종목에서 1000 종목 한 1, 2주 사이에 지금 다 살펴봤거든요. 한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6, 700개 되는 것 같아요. 살펴봤는데 그 중에서 정말 기회가 엄청나게 지금 주어진 종목들이 지금 완전히 그냥 지금 안 사두면은 이런 기회가 또 있을까 싶은 종목들이 너무 널려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선별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들어갈 건 없어요. 어차피 지금 돈도 없으신 경우가 많으니까 그거 다 어느 정도 그 자금에서 매도를 하고 나서 들어갈 거고 무리하게 돈도 없는데 막 사라고 막 하는 경우가 없어요. 어쨌든 이 진입 시기가 좀 달라서 종목은 나갈 수는 있지만 종합적으로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매도를 하고 나서 할 겁니다. 다만 오래전에 하신 분과 지금 시작하신 분들의 할 수 있는 종목 차이는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당연히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고 진입 시점이 다른 거는 하여튼 그런 것들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다음에 뭐 금요일 내일 또 금요일이니까
변동성 장세, 대형주 HLB의 시선이 꽂힌 상태에서 이 변동성 장세는 최소 5거래일에서 10거래일 정도는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 HLB가 270만 주 거래대금 많이 줄였는데 내일 또 줄을 수도 있고요. HLB 거래대금이 더 많이 줄면서 서서히 이제 변동성을 줄이는 시기가 와야 돼요. 아직까지는 그런 상태는 아니고 시선이 아직도 HLB에 가장 많이 머물러 있거든요. 오늘도 하루 종일 토탈 이 투자자들의 시선이 가장 많이 머무는 종목이 HLB예요. 1위가. 그리고 3위가 필룩스였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유사한 얘기들을 계속 다른 식으로 풀어드리고 있는데 그거는 매일마다 장 보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저는 장중에 계속 방송하다가 마지막에 곧바로 마감 방송을 찍기 때문에 사실 뭐 더 준비하고 마감하고 더 분석하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장중에 그냥 다 한 걸 토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마감 방송에 어떤 것들을 말씀드려야겠다 이렇게 뭐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두서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고 오늘 장에서 생각나고 해야 될 말씀들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다 정리하고 밤에 찍는 게 아니거든요. 장중 방송 계속 하다가 이어가지고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같은 입장이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생각한 거 그냥 바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약간 두서가 없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뭐 그냥 또 못 알아들을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하여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16분이 걸렸네요. 에이 10분 내에는 어떻게 끝내는 거야?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